소공자. 어릴 적에 아버지를 여인 세드릭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세드릭은 항상 꿋꿋하고 영리한 아이였지요. 어머니가 울적해하거나 외로워하면 금세 달려와 즐겁게 해주는 아이였답니다. 세드릭의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믿음직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세드릭의 집에 낯선 신사가 찾아왔어요. 세드릭의 할아버지는 세드릭을 영국에서 교육시키고자 하십니다. 신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어머니는 얼굴빛이 하얘졌어요. 잠시 후 어머니는 세드릭을 신사에게 인사시켰어요. 영국에 계신 할아버지가 너와 함께 지내길 바라신대. 어머니는 세드릭의 어깨를 감싸며 다정히 말했습니다. 세드릭의 아버지는 영국의 백작 출신으로 청년 시절에 미국 여행을 하던 중 세드릭의 어머니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세드릭의 어머니가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세드릭의 할아버지는 결혼을 반대했죠. 그래서 세드릭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한 후 영국 귀족의 신분을 버리고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부름으로 세드릭은 어머니와 함께 영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세드릭은 그동안 정들었던 친구들, 식료품 가게의 홉스 아저씨, 구두 닦기 딕과 헤어져야만 했지요. 영국으로 출발하는 날, 배에 오른 세드릭은 환송을 나온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모두를 잊지 않을 거예요. 어른이 되면 꼭 다시 찾아올게요. 그렇게 세드릭은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보고 싶을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어느새 세드릭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드릭은 익숙했던 모든 것들과 작별을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펐어요. 세드릭의 어머니는 세드릭과 함께 배의 선실 쪽으로 갔어요. 미국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어느덧 배는 영국에 다다랐습니다. 세드릭과 어머니는 배에서 내려 마차로 갈아탔어요. 런던 시내는 미국과는 또 다른 풍경들이 펼쳐졌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세드릭은 금세 호기심이 생겼답니다. 세드릭, 이제부터 너는 할아버지랑 사는 거야? 엄마는 할아버지 집과 가까운 곳에서 지낼 테니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나러 오렴. 어머니는 금세라도 눈물을 흘릴 듯한 표정으로 겨우 말했어요. 엄마도 같이 살면 안 돼요? 정말로 엄마가 보고 싶을 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언제든지 볼 수 있어. 때마침 머리카락이 하얀 할아버지가 시내 근처까지 마차로 마중을 나왔어요. 세드릭은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마차에 올랐지요. 세드릭이 탄 마차는 한참을 달려 커다랗고 웅장한 저택에 다다랐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만난 세드릭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나를 만나서 정말 반가운 게냐? 네, 너무 기뻐요. 세드릭은 할아버지에게 미국에서 친하게 지냈던 빅과 홉스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할아버지는 세드릭의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들었어요. 마치 자신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아주 유쾌하고 즐거워했답니다. 이야기를 듣던 할아버지는 세드릭의 어깨를 감싸며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세드릭, 너는 내 아버지의 성격을 안 닮았구나. 세드릭은 폰틀로이라는 새 이름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폰틀로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갔어요. 교회 마당에 들어서자 할아버지의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할아버지와 폰틀로이를 보고 인사를 했어요. 폰틀로이야, 모자를 벗도록 해라. 사람들이 너에게 인사를 하고 있지 않니? 폰틀로이는 얼른 모자를 벗고 의젓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폰틀로이는 마부에게 말 타는 법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겁이 났지만 차츰 재미있어졌어요. 폰틀로이의 말도 생겼답니다. 내 이름은 폰틀로이야. 너에게는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폰틀로이는 말을 쓰다듬어 주며 친구처럼 대했어요. 어느 날 폰틀로이는 말을 타고 가던 중에 한쪽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 소녀를 보았어요. 폰틀로이는 그 소녀를 말에 태워 집까지 바래다 주었지요. 아주머니, 이 지팡이가 너무 짧아서 소녀가 발을 저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소녀에게 꼭 맞는 단단한 지팡이를 만들어 드릴게요. 폰틀로이는 절름발이 소녀의 어머니와 약속을 했어요. 집에 돌아온 폰틀로이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껄껄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목공일을 하는 하인에게 단단한 지팡이를 만들도록 시켰어요. 폰틀로이,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으로 갸륵하구나. 할아버지는 폰틀로이의 마음씨에 무척 흐뭇해했어요. 며칠 후 폰틀로이는 절름발이 소녀의 어머니에게 새 지팡이를 가져다 주었어요. 폰틀로이가 약속한 대로 단단하면서도 소녀의 귀에 꼭 맞는 지팡이였지요. 잊지 않고 기억해 주다니 너무 고맙구나. 소녀의 어머니는 폰틀로이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 할아버지는 폰틀로이를 마을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데리고 갔어요. 내가 죽으면 저 아래 보이는 넓은 땅이 모두 내 것이란다. 저는 넓은 땅보다는 할아버지랑 함께 있는 것이 좋아요. 예전에 엄마가 그랬는데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폰틀로이가 더욱 사랑스러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폰틀로이와 함께 지내면서 자신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폰틀로이가 할아버지와 언덕에 다녀온 지 몇 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폰틀로이는 어머니를 만났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폰틀로이는 할아버지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그러는데 마을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은 무척 불쌍하대요. 그들이 사는 집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하고 아이들이 열병에 걸려 죽기도 한대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길 원하는구나. 폰틀로이는 할아버지의 말에 환하게 웃었어요. 어느덧 할아버지는 폰틀로이의 따뜻한 마음씨로 인해 냉정했던 마음이 차츰 녹아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폰틀로이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의 변호사가 찾아와 할아버지에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했어요. 오늘 아침에 한 여자가 저를 찾아와서 자신이 백작의 아드님과 결혼하여 5살짜리 아이를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의 아버지가 죽고 없으니 자신의 아이가 백작님의 뒤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내 뒤를 이을 사람은 폰틀로이밖에 없어요. 할아버지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던 변호사는 밤이 늦어서야 돌아갔어요. 그 뒤 할아버지는 잠들어 있는 폰틀로이를 쓰다듬으며 오랫동안 바라보았지요. 며칠 후 신문에 폰틀로이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폰틀로이의 아버지와 결혼을 했다는 여자와 남자아이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로 영국 전체가 떠들썩했어요. 마음이 씁쓸해진 폰틀로이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미국에 살고 있는 홉스 아저씨에게 편지로 썼어요. 편지를 받은 홉스 아저씨와 딕은 폰틀로이가 가여워 한동안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지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어요. 신문을 보던 구두닦이 딕은 깜짝 놀랐어요. 폰틀로이의 아버지와 결혼을 했다는 여자는 딕이 잘 아는 사람이었지요. 그 여자는 딕의 형인 벤과 헤어진 전 부인이었고 손자라는 아이는 다름 아닌 벤의 아들이었습니다. 딕은 그 길로 홉스 아저씨에게 달려가 신문에 난 여자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홉스 아저씨와 딕은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여 이 모든 사실을 폰틀로이 할아버지에게 알렸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자신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사람들에게 밝혔어요. 그 후 할아버지는 폰틀로이의 어머니를 집으로 불러 함께 살기로 했어요. 폰틀로이의 8번째 생일날이었어요. 폰틀로이야, 손님들에게 인사를 해야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할아버지의 손자인 폰틀로이입니다. 언젠가 제가 백작이 되면 할아버지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생일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은 폰틀로이에게 박수를 보냈답니다.